안녕하세요. 시설 뚫어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설관리 업계의 텃세 문제입니다. 최근에 한 시청자분이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퇴직 후 시설관리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말이 많아서 걱정된다고요. 그리고 한 분은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셨는데요. 2025년 과장으로 입사했는데 전임자는 없고 소장과 직원들의 갑질, 전기세 과장 업무의 부담감으로 한 달도 못 버티고 퇴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10곳 이상의 시설을 거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본받고 싶은 분들도 계셨고 반대로 이런 사람이 여기 어떻게 와 있나 싶은 분들도 있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시설관리 업계 텃세의 진실과 구체적인 대처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현재 텃세로 힘드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는 시설관리 정말 추천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텃세란 무엇인가? 시설관리 텃세는 기존 직원이 신입 직원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자격증이나 능력을 폄하하며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텃세는 과도한 업무 부담, 정당한 평가 거부, 무시, 갑질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신입 직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원활한 적응을 방해합니다. 시설관리 텃세의 주요 원인 및 형태, 경력 및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신입 직원의 자격증이나 실력보다는 기존 직원의 경험과 경력만을 중요시하며 신입 직원의 시도를 폄하하고 쓸모없는 것 아니냐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 신입 직원이 해낼 수 없는 어려운 업무를 대뜸 지시하고 실패하면 이를 빌미로 경력자의 능력과 우월함을 부각하며 신입을 깔아뭉개는 행동을 합니다. 정신적 압박 및 무시, 대놓고 욕설을 하거나 무시하며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본인의 가치를 드러내며 정신 승리하는 방식으로 텃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권력 남용, 과장 부재 시 전임자의 업무를 떠넘기거나 관리자나 직원들이 갑질을 행하여 힘든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텃세로 인한 주요 문제점들. 심리적 고통 및 스트레스. 텃세는 신규 직원에게 심리적인 압박과 고립감을 주어 업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업무 환경 악화. 텃세가 만연한 조직에서는 협업이 어렵고 동기부여가 저하되어 전반적인 업무 환경이 악화됩니다. 업무 인수인계의 어려움. 텃세 때문에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규 직원이 업무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직 및 퇴사 증가. 텃세는 젊은 층이 시설관리 직종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직률과 퇴사율을 높입니다. 조직 문화의 경직성. 텃세 문화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조직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유형, 경험주의자들 네가 자격증이 뭐가 있든 여기서는 경험이 전부야 라는 식으로 신입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분이 전기기사 자격증에 실무 경험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었는데 기존 직원이 자격증이 밥 먹여주냐? 여기서는 내 말이 법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유형, 권력 남용자들 특히 과장 부재 상황에서 기존 직원들이 신입에게 자신들의 업무를 떠넘기면서 네가 과장이니까 다 해야지라고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한 분은 과장으로 들어가셨는데 전임자가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해주고 나가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존 직원들은 과장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뭘 가르쳐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유형, 정신적 압박자들 대놓고 욕설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신입이 실수라도 하면 봐라, 내가 뭘 했어 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고 해요. 정말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유형이죠. 네 번째 유형, 업무 방해자들 일부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안 알려주거나 중요한 회의나 업무에서 빼는 경우도 있어요. 신입이 뭘 알아야 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요. 이런 행동들 때문에 신입 직원은 업무 파악이 더 어려워지고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고 그러면 또 역시 신입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텃세의 근본 원인.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실 심리적인 이유가 큽니다. 첫 번째, 기득권 보호 심리. 기존 직원들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기득권이 위협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이 와서 기존의 룰이나 관행을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경계심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우월감 과시 욕구. 오랫동안 그 조직에서 일하면서 쌓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가 여기서는 전문가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우월감이 흔들릴까 봐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가져올까 봐 걱정하는 거죠. 기존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데 바뀌는 게 부담스럽고 귀찮으니까요. 네 번째, 과거의 상처. 사실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 중에는 본인도 과거에 텃세를 당했던 경우가 많아요. 나도 그때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야지, 이런 식의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가 보스야라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텃세 대처법. 제가 써본 방법, 선제 공격법. 저는 10곳 이상의 시설을 다니면서 텃세로 힘들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다가가는 방법을 썼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텃세를 부릴 것 같은 사람을 미리 파악. 대충 봐도 저 사람이 여기서 영향력이 있구나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 일부러 사무실에서 인사하고 웃으면서 대화 시도. 혹시 필요한 것 있으시면 도와드릴게요 하는 자세. 세 번째, 그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필요로 하는 일 도와주기. 단, 나에게는 별거 아닌 일이어야 함.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주면 효과가 큽니다. 실제 사례. 제가 한 곳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곳은 소장님 계시고 시설팀장, 영선주임, 전기주임, 기계주임 이런 체계였어요. 그리고 영선주임 있고 분야별로 밑에 반장들이 3교대하고 있는 꽤 큰 조직이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 보니까 영선주임 빼고 전기팀과 기계팀 사이가 미묘하더라고요. 약간 대립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기계주임이 저를 보는 눈빛이 좀 경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통이면 저 사람이 나를 견제하는구나 하고 저도 경계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사무실에서 그분이 계실 때마다 일부러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말을 걸었죠. 그러다가 그분이 뭔가 힘들어 하시는 일이 있는 걸 봤어요. 저한테는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분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저를 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주임들과 반장님들이 약간 저를 견제하려고 할 때 그분이 저를 감싸주시기까지 했어요. 핵심 포인트. 나는 기존 룰을 깨러 온 사람이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기득권자들은 새로운 사람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바꿀까봐 걱정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경계가 많이 풀립니다. 실패 사례와 교훈. 물론 이 방법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한 경우도 있어요. 실패 사례. 한 번은 A라는 분이 명백히 텃세를 부리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제가 평소처럼 먼저 다가가서 친근하게 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니까 나도 더 싫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그렇게 안 할 거야 하고 한번 고집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갈수록 벽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웬만한 노력으로는 그 벽을 허물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교훈. 이 경험에서 배운 게 뭐냐면 벽이 쌓이기 시작하면 허무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일단은 막연하게 두려우니까 텃세 같은 느낌을 보일 때 바로 그때가 기회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걸 보여주면 되게 쉽게 허물어집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고 내 자리에 사람이 자주 바뀌는 체제라면 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 36개 주랭랑이 최고입니다. 상황별 세부 전략. 상황 1. 무시당하는 경우. 자격증이나 경력을 무시당할 때는 말로 대응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작은 일부터 확실하게 처리해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 2. 정보를 안 알려주는 경우일 때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정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되 그 사람을 원망하는 기색은 보이지 마세요. 오히려 덕분에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효과가 있어요. 상황 3. 과도한 업무를 떠넘기는 경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해내고
정말 무리한 일은 정중하게 사유를 설명하며 거절하세요. 추가적인 대처 방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접근, 꾸준한 자기 개발과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 텃세를 극복, 자신의 능력으로 증명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 소통과 협력, 텃세를 부리는 동료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 구축, 합리적인 선 긋기,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부당한 업무 지시나 과도한 요구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 현실적인 조언과 대안, 정말 이상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 진짜 정말하게 얘기하면요, 시설 관리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례 1,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 정말 꼭 있어요. 처음 며칠 일하고 나서 형님, 급한 일이 있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사례 2, 연락 두절하는 사람들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 그만둔 건가 싶어서 새로운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면 그때쯤 슬쩍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 사례 3, 근무 중 이탈하는 사람들 특히 야간 근무할 때 나가서 술 마시고 오는 사람도 봤어요. 심지어 놀러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사례 4,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자기가 분명히 어떤 말을 해놓고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하면서 발뺌하는 사람들. 정말 답답하죠. 사례 5, 부정적인 에너지 덩어리들 매사에 욕만 하고 남 탓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되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런 사람 때문에 그만둔 적이 있어요. 너랑 같이 있느니 내가 나가고 만다 그러고 나왔죠. 저랑 같이 일하던 다른 형님도 결국 못 참고 나가시더라고요. 극과 극이 공존한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본받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들, 어려울 때 자기 일처럼 도와주시는 분들, 다른 좋은 자리가 나면 연락해 주시는 분들, 정말 순수하게 후배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 저도 62년생 형님이 계셨는데 지금도 가끔 연락이 와요. 잘 지내냐? 여기 자리 나는데 올 생각 없냐 하면서요. 8대 이 법칙과 인간 집단의 특성. 개미 사회에서도 20%만 일하고 80%는 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20%만 떼어놓아도 또 그 안에서 20%와 80%로 나뉘어진다고 해요. 이게 바로 사회의 현실이에요. 어느 집단에나 말썽꾼 같은 존재는 있습니다. 그 한 사람만 없어지면 좋아질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없어지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과학에서는 75%만 동의하면 나머지는 맞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100% 만족할 수 있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미리 각오하고 가세요. 둘째, 나쁜 사람만 보지 말고 좋은 사람들도 찾아보세요. 셋째,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내 선을 명확히 하세요. 시설관리 추천하냐는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변. 댓글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젊은 분들에게는 절대 추천 안 해요. 다른 거 하세요. 체력되고 돈 벌고 싶으면 화물이나 용달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 왜 제가 시설관리 영상을 만들까요? 시설관리 업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솔직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50대, 60대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뭔가 하고 싶고 4대 보험도 필요하고 용돈도 벌고 싶은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집도 있고 자식들도 다 출가했고 연금도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 그냥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나가서 뭔가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이시거든요. 해결 방안과 조직적 접근, 개인 차원의 해결책, 명확한 제도 및 정책이 있는 곳을 선택하여 신규 직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텃세 예방 규정이 마련된 직장을 찾아보세요. 투명한 소통 및 피드백 문화가 있는 조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집중하세요. 현실적인 관점. 시설관리 업계에 이상한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 무단으로 연락 두절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마음가짐의 중요성. 나쁜 면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나쁘게 보이고 좋은 면만 보면 한없이 좋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다녔던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본받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정말 사람도 아닌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최종 조언? 일터세는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가지세요. 3. 좋은 사람들에게도 눈을 돌려보세요. 4. 정말 안 맞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세요. 터세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강구해보고도 현장 문화 자체가 그렇다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36개 주랭랑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터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서까지 버틸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 일자리는 많으니까요. 시설 관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시설 뚫어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